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이나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알로이시스와 플린 신부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임스 수녀가 플린 신부가 캐비넷에 속옷을 넣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옷은 알고 보니 이 학교에 처음 들어온 흑인 학생의 속옷이었고, 이 학생은 평소에 플린 신부하고 굉장히 죽이 잘 맞고 항상 같이 다니고 신부의 복사 노릇을 하는 시종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제임스 신부는 이거 동성애 관계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지. 농성추행 아닌가. 그 전에도 수업 시간 때 한번 불러냈었고. 그리고 초반부에 장난감 같은 거 주는 장면 봐도 솔직히 조금 그런 생각은 처음서부터는 들지는 않았지만 얘한테는 애정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느껴졌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명주는 스토리 파악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에 눈치챘을 텐데. 그러니까 눈치챌 수 있는데 그냥 선입견 없이 보면 사실 그냥 별 장면 아닌 거야. 별 장면은 아니야. 그냥 어른이 애한테 이거 장난감인데도 가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머리 쓰다듬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에이미 아담스가 맨 처음에 속옷을, 그러니까 내복 같은 거지, 그거를 넣는 걸 봤을 때 반응한 것도 사실 과민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처음에는. 근데 잠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메릴 스트립이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우려했었는데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오버하지? 그렇게 큰일 같지는 않은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알로이시스 수녀는 딱 그거였지. 그전에도 위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그 새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건수만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였잖아. 그러니까 이 건수를 듣고서 이걸 놓칠 수 없어 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니까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거가 만약에 하나씩 생겨나면은 젠가에서 밑둥이 계속 하나씩 빼는 것처럼 위태위태해진단 말이야. 제가 쌓아놓은 그런 게 있는데 흔들리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고 위험천만한 상태로 이게 조금만 사라져도 그런 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감지하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3자 대면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첫 번째 백미가 아니었나. 맨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어떤 걸 할까라고 불러냈다가 대놓고 당신 걔랑 무슨 관계냐 그 흑인 학생이랑 그렇게 가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과 어떻게든 추궁하려고 하는 그 모습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기 대결. 이때 몇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전에 중요한 묘사가 그 플린 신부가 다른 신부들하고 같이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 먹으면서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는 장면이 있어. 그 여자 존나 뚱뚱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알로이시스 수녀를 위시한 다른 수녀들이 금욕적인 식사, 먹을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식사를 먹으면서 우유 따르는 장면이 나와. 이걸 통해서 양자를 대비해 주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영화 톤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린 신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잖아. 제임스 신부하고 얘기할 때도 포용적이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애들하고 관계도 좋고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진보적이고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 근데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다른 신부들하고 술이나 처먹으면서 음담패설이나 하는 이런 인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없었으면은 이 인물은 멀쩡한 신부란 말이야. 근데 이 장면을 끼워 넣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는 좀 구린내가 나는 사람인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관객에게 던질 수 있지. 의심을 갖게 하지. 정말 몇 초 안 되는 장면으로. 그리고 이 3자 대면을 할 때 사용되는 소재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게 처음에 설탕을 소재로 활용해. 플린 신부가 이거 차 마실 때 설탕 난 좀 필요하다고, 난 단 거 좋아한다고 좀 설탕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알로이시스가 하나 넣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된다고 3개는 넣어야 된다고 이러잖아. 그리고 그 설탕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금욕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 그때 기간에 어느 서랍에 보관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난 아직도 금욕을 하고 있어서 그치? 꺼낸 적이 없었다라고 던지시 얘기도 하고 양 캐릭터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손톱도 안 깎았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둘이 은근히 그렇게 소통.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볼펜으로 못을 지나요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하는데 되게 사소한 거야. 근데 대사 치는 거 보면은 둘이 주고받는데 긴장감이 묘해. 이게 이렇게까지 느껴질 만한가 하면서도 가치관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거 있잖아. 그런 게 둘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뭔가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 각자 해석이 또 다 틀릴 거 아니야 또. 그리고 그 둘이 나누는 대화도 좀 의미심장한 게 처음에 그냥 신변 잡기 식으로 대화를 열면서 하는 얘기가 바람 얘기란 말이야. 어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지 않았냐고. 근데
바람에 대해서 둘이 내리는 판단이 달라. 음. 메리 스트립은 바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플린 신부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거에서도 둘의 가치관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탕과 손톱으로 둘의 차이점을 보여준 다음에 대중가요 얘기가 나오고 크리스마스에 대중가요 하면 어떻겠냐. 아 그런 거 안 된다고. 이교도의 노래라고. 뭐 이교도의 상징이 있다고. 막 그런 것도 얘기해. 미신이다 미신 뭐 이거잖아. 그런 거에서도 둘의 차이를 점점 층층이 쌓아가면서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핵심이 나오는 거지. 너 이 새끼 아동 성추행범 아니야? 그 캐릭터 누구로 하려고 그러냐? 어. 걔로 하면 어떠냐? 그 삼자대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 전 거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다가온 건데 이 장면을 보면 점층적이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쌓아나가는 게 상당히 테크니컬하지 않나. 말싸움 하는 거지. 말싸움 하는 건데 현실에서 있을 법한 말싸움이야 사실 그 정도면. 그 말싸움이 참 기승전결이 확실하다는 게 인상적이었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확실한 거. 그리고 그 확실한 거에 대해서 둘이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를 확실히 본인들도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딱딱딱 치고 나가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냐? 나 불쾌하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딱 치고 나가는 그 타이밍도 너무 제대로 맞았지. 근데 나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만약에 에이미 아담스가 그 가운데 없었다면은 자연스럽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은 중립적인 애는 한 명 있어야 돼. 얼빵하든. 여기서 에이미 아담스가 하는 역할이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해. 두 명이 너무 말싸움을 해야 되니까 착하게는 한데 맹한 그런 성격?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중심축에 있으면은 매개체 역할을 해주니까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맹하다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고 일단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 아 그렇죠. 특히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수녀보다는 신부한테 더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고 음.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 괜히 이 사람 때문에 긁어부스러 만들어갖고 피해가 생기느니 그냥 빨리빨리 넘기자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 제임스 신부는 플린 신부가 아동 성추행을 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확신은 없었잖아. 그냥 너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했는데 알로이시스가 아 이거는 건수 잡았어 하고 너 따라와 하고 하니까 그냥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그게 좀 더 입체적인 갈등 양상을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후에 정말 인상적인 설교를 하죠. 내가 누구한테 험담을 했다라고 고해성사 받으려고 신부한테 얘기했는데 신부가 회개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너가 베고 있던 베개를 옥상에서 한번 찢어봐라. 어떻게 되나. 확 찢었는데 깃털이 날아다녀.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깃털을 다시 주워오라고. 그 깃털 어떻게 주냐고 완전 사방에 날렸는데 네가 험담한 게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는 아주 포스 있는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었지. 사심이 가득 담긴 설교였지. 유명 목사들이 체육관에 사람들 쫙 모아놓고 설명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강의 같은 거. 그런 거보다 난 몇백 배는 포스가 있었던 것 같아. 영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미지적으로 나는 생각을 해서 딱 본 거는 그런 거를 한번 중간에 탁 터트림으로 인해서 플린 신부라는 사람이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게 이미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교회를 댕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음. 그거를 한 예로 들면서 얘기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사건을 여태까지 모르는 사람이 이 설교를 봐도 이거는 아, 이 사람이 누구한테 험담 들어갖고 지금 빡쳐갖고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라는 뉘앙스가 확 들어와. 그건 아니지. 설교를 한다는 입장이 자기의 생각이랑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걸 100%로 가져가서 이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위치는 그런 거잖아. 하늘의 뜻을 자기가 전달하는 전달자여야 되잖아.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자기가 불쾌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너무 팍팍 느껴지니까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신부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얘기가 직설적이고 딱딱 끝난 게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 같네. 저런 걸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럴 것 같아. 나 같으면. 뭐 설교 내용은 뭐 그렇게 설교 내용은 좋았어.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설교는 현실에 벌어지면 뒤에서 수근수근 될 만한 이야기가 더 많아질 만한 설교다. 근데 나도 인상적으로 본 거는 화면 효과지. 기타 아주 그냥 다 날라다니잖아. 그래서 베개 갈랐던 아줌마가 험담한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 되게 효과적이긴 하지. 그리고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난 사실 깃털 찢는 장면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그- 흐름에 방해가 되긴 해 어. 사실. 그치, 그 설교의 임팩트를 가져다주는 장면이긴 한데 그 설교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설명충 같은 느낌이지 어. 또. 그 설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잽한방 먹인 뭐 이런 거지. 근데 거기에 갑자기 화면을 전환해서 깃털 날아다니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장면인 것처럼 보여주는 말이야. 이게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가? 그건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족이지 않나. 과하지. 어. 효과가 과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 우리가 다뤘던 작품 중에 더헌트가 있었잖아요. 음. 더헌트의 주인공이 뒤를 딱 보면서 친구에게. 친구에게 쏘는 눈빛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지금 베개 찍고 뭐 하고 그런 거보다도 만약에 절충을 해서 없어도 괜찮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설교를 하면서 어차피 앞에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감시자처럼 제임스랑 플린이 한번 서로 마주보고 째려보는 장면을 하나 넣었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 니네들 말 들으니까 아예 그거를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의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적인 거는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것도 난 괜찮다고 보거든. 그 감독이 이 얘기만 들어서는 관객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친절했다고 봐야지. 그런. 혹은 그 가능성이 있긴 해. 나는 플린 신부 편을 들 거야. 감독이. 이 메시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야. 라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 그런 근데 식으로. 그 가능성은 사실 별로 안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정말 사심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하지 말아도 될 장면을 넣었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말이야. 감독이 당한 게 있나 보고. 응. 그 이후에 메릴 스트립이 그 학생의 어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또 우연치 않게 걸려요. 호프만한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우리 아들 동성애자야 어쩔 거야 라는 얘기만 돌아오지. 냅둬 피해만 주지 말고 졸업하게만 그냥 제발 둬. 여기서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갈등 축이 플린 신부하고 알로이시스 수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알로이시스 수녀와 보통의 흑인 가정, 노동자 가정과의 갈등도 있는 거지. 알로이시스는 전통의 수호자고 과거의 경건한 카톨릭의 흐름을 살리려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 신념에 가득 차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꼰대제도 하고 무섭게 야단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생계의 허덕이고 당장 버디에 급급한 밀러 부인에겐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야. 뭔 카톨릭 개소리냐. 우리 아들은 6월까지만 학교 다니면 졸업하는데 진학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난 이 학교에 가르침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 이게 팍팍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계속 알로이시스는 페이스에 말리고 결국은 그래서 너 밀러 엄마 맞아? 이러니까 네 인생살이 얼마 하냐고 막 이렇게 반박까지 당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아들은 동성애자고 그 본성이 나쁜 건 아니지 않냐. 퇴학시킬 거냐 어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잖아. 여기서도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과거의 전통 윤리적인 이런 것들은 힘을 잃었고 세상은 교과서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종교의 힘으로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를 이 대화를 통해서 극명하게 알 수가 있지. 나도 설교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발루시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은 그래도 간섭적이라든가 그런 게 기본 바탕이 돼줘야지 또 변화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흑인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요즘 현실 사회에 되게 각박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만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적절한 타협점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뭐 해결을 안 봐. 이게 적절한 타협점이에요. 이게 아니라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어지러운 세상 같은 거를 나는 좀 표현을 한다고 봐. 너무 현실 같은 거야. 한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두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게 안타까웠던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 여기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던져주니까 얘는 지금 동성애자의 상황이고 들켰는데 퇴학시키고 어쩔 거냐. 그럼 퇴학시켜야지 어쩔 수 없다. 너가 퇴학시키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 거다 아마. 그런데도 너가 얘를 퇴학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잘했던 연기가 우는데 콧물부터 났어. 맞아. 비올라 데이비스 진짜. 진짜 그거는 엄마가 우는데 콧물부터 나니까 이거는 연기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생활이 진심이야 진심. 완전 이입된 거죠 그냥 감정이입이. 여기서는 아씨 이거 동정심이 안 갈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는. 메릴 스트립이 당연히 신부한테는 동정심이 안 간다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학생한테는 동정심이 가잖아. 그것도 좀 웃기는 거야. 보수적인 인물이 동성애자가 확실한 이 학생한테 또 오히려 동정심이 간다는 얘기지. 자신의 가치과 가치관에 의하면 이 학생은 분명히 퇴학시켜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한테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 달라지는 기운이 있는 거지 벌써. 있지 거기서. 그러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1대1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메릴 스트립과 호프만이. 그 이전에 좀 얘기를 하자면은 밀러 부인과 알로이시스 수녀의 대화가 현대 사회의 단적인 측면을 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 사회는 그리고 당시 60년대 사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종교라든가 윤리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영주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 모든 것이 파편화됐고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게 없고 세상에 내던져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든 개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 모든 것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약육강식과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이고 크리스천적인 가치가 얼마나 무력한가, 신이 왜 죽었는가 라는 걸 참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알로이시스든 밀러 부인이든 플린 신부든 제임스 수녀든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 비비던덕 하나 없이 신이고 뭐고 없이.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의 선택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확신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근데 사실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덧없는 거잖아. 내 확신이라는 건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면 뭐가 들어?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들고 내 마음 한편에는 내 선택이 옳을 거라는 확신이 또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가지 않은 길로 갔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갈등이 계속 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알로이시스 수녀도 은연중에 느꼈을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히고 내 선택이 정말 틀린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영화적인 그 흐름상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 그 상황에서 플린 신부와 마주치게 되는 거지. 나도 크게 스미스가 한 말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이 왜 지금 와서 죽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신이라고 하면은 신한테 비비고 무언가의 절대적인 거에 따랐으면은 생계가 당연히 유지가 되고 어떻게든 살아갈 구석이 생기는 거였는데 이제 와선 그렇게 신한테 비빈다고 내가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야. 지금처럼. 동성애전도 어떻게 해. 당연히 신한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신이라고 하는 체계, 그런 법 같은 거에 대해서. 근데 내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해. 신이고 뭐고 당장 졸업해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진짜 현실의 사람이고 메릴 스트립 수녀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잖아.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해 복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고 신에 대한 의무는 이런 거라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사람인데 근데 점점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걸 나도 바꿔가야 맞나? 아니면 원래대로 있어야 맞나? 그거에 대한 갈등되는 장면 중 하나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동성애인 흑인 학생을 위해서 신부를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어버린 상황이지 벌써 자신도 모르고. 그치. 그렇게 완고해 보이지만 결국은 세파에 휘둘리는 거지. 바람에 휩쓸리고. 저 그래서 1대1로 결국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젠 진짜 1대1이야. 맞짱. 중재자도 없어. 막장 뜨자. 처음엔 중재자를 원했지만 이 장면도 좀 감정의 흐름이 확실히 몇 번 있죠 둘이. 처음에는 플린 신부가 좀 몰아치지. 아니 진짜 증거도 없는데 왜 지랄이냐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영화 보면은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감안하시고. 그치, 증거라고 했는데 맨 처음 나는 저쪽에서 너가 그 학생 손목을 잡았는데 그 학생이 뿌리치는 거 보고 너를 의심했다. 그러니까 졸라 황당한 표정으로 아니 그거 갖고? 지금 그거 갖고 의심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쓰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뭘 쓰냐고 그랬더니 네가 개소리하는 거 적는 거야. 네가 개소리하는 거 적으면서 너가 여길 떠나게 되면 그 증거로 삼으려고 지금 적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쫓는다 그 얘기지 한마디로. 근데 그 후에 메릴 스트립이 한 수를 던지지. 과거에 너가 5년 동안 3번 옮긴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나는 전화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물어봤던 건 주임 신부 그런 게 아니라 수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역성을 내면서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소재가 전등이지. 전등 깜빡이고. 그게 그 그것이지. 이전에도 나왔지. 그 이전에 1차 대화 때도 이미 전등이 한 번 꺼졌었고 그걸 통해서 상황 연출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도 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영화 자체 그리고 이 영화를 둘러싼 사회상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잘 형성해주는 소재가 아니었나 싶어. 그리고 대화가 들어갈 때마다 신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때 불이 꺼진다는 느낌이었거든. 음지에서의 대화? 이런 조정? 그러니까 밝은 데서는 맞아. 그런 대화하기가 어려운데 어두운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다는 느낌? 그거는 맞아. 확실히 그런 맞아.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한 게 맞고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은
필름 같은 걸 휙 던져줘. 그다음에 시엄마가 얘기를 해. 이래도 증거가 없니?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독대하는 건데 막 그렇게 하고는 아니 제가 잤다는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걸 던져준다거나 아니면은 네 전 남친한테 전화를 해봤다 이런 거지 뭐. 내가 이상하게 좀 비교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상황 자체는 둘이서 무거운 공기가 계속 교차를 해. 그러면서도 대사 하나하나 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몰입돼. 아까 전에 전등을 봤다는 것도 몰입이 안 되면 그런 것도 못 봐. 저런 거 부수적인 게 의미가 없겠지. 그러고서는 대충 지나칠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그 1차 대화 때는 바람이 불었단 말이야. 창문 그리고 밀러 부인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 바람이 불고 근데 2차 대화 시작하기 전에 비가 내려. 이거 자체도 영화의 흐름을 굉장히 잘 끌어가는 거지. 뭔가 천둥번개 막 치고 비 내리고 그치. 메릴 스트립과 필립 시모어 호프만이라는 대배우의 전투를 보여주는 각종 뭔가가 다 쓰여진 거야 그냥. 빵빵 이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뭐 충격적이거나 뭐 그런 거보다도 거기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 이 대화까지 들어도 기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뭐 이거 증거도 하나도 없고 플린 신부가 막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 저거는 그냥 알로이시스 수녀가 여기 교구의 실권자고 훨씬 힘이 세니까 그냥 깨갱하는 거지. 딱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거 그냥 답정너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이 예리하게 안배를 해놨어.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전에 플린 신부가 애들에게 농구 가르치면서 너네 손톱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 자기 손톱을 보여줘. 나는 손톱 길게 유지하지만 깨끗하다고.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윌리엄 런던이라는 애가 처음에 알로이시스에게 끌려갔던 애 있지. 걔가 플린 신부가 손톱 내미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 그리고 제임스 수녀가 수업을 할 때 자기 코피 난다고 집으로 가면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코피 난다는 건 뻥이고 사실은 담배 피려고 나온 거지. 근데 그 장면 이후에 제임스 수녀하고 플린 신부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플린 신부가 담배를 피워. 둘이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 얘기지만 플린 신부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기색인데 윌리엄 런던 쟤만 갑자기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뭔가 웃음을 지으면서 잘했다는 듯한 표정을 보여. 맞아. 마치 둘 사이에 계속 뭔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이 장면을 빼고 보면은 그냥 플린 신부가 무고한 희생자고 더헌트의 주인공처럼 알로이시스가 답정너도 사람 하나 몰아붙여서 망친 것처럼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여지를 몇 가지 넣어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결론을 하나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아 이거 진실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 자체가 아니구나. 라는 암시를 계속 받게 되지. 그리고 사실 두 1대1 대화의 끝에 가서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사실 과거를 아까 메르스테이비 얘기를 하고 너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깨끗했다면은 뭐 어쩔 건데 나 그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옮겼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수녀들한테 얘기하니까 엄청 노발대발하면서 당황해 하잖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야? 너는 죄 지은 적 없냐? 나도 죄 지은 적 있고 너도 죄 지은 적 있다. 죄 지은 건 고해성사를 하면 되는 거다. 왜 너가 뭔데 판단하려고 들고 나한테 죄값을 치르게끔 하느냐. 죄값은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치를 수 있는 거다. 라는 식의 다른 논리로서 이야기를 넘어가지. 인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지. 지금 당장 일은 증거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뒤가 구린 사람이라는 거 사실. 뭐 근데 가정을 해보자면은 딱히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사회 관습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걸려서 얘기하기 애매한 거라든가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긴 하지. 그 점에서 결론이 명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1차 대화 때도 도너제 밀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이 얘한테 술 준 거 아니냐, 왜 술 냄새가 나냐 이러니까 아 그거는 걔가 마신 거고 그거 마신 거 걸리면은 얘는 복사 잘리니까 내가 얘기를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뭐 그런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뭐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싶었으면 아마 감독이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내놓았겠지. 뭐. 메릴 스트립이랑 호프먼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두 사람도 대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관습적인 걸 좋아하는 건지 변화적인 거를 좋아하는 건지 만약에 연기력에 반영이 됐다면은 그것도 과연 녹아내렸을까? 그런 의구심도 나는 조금은 들긴 해. 자기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그게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끔 연기를 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장치 하나를 또 짚자면 플린 신부한테 알로이시스가 협박을 하잖아. 나 그 교구 찾아가지고 진상을 캐내겠다고. 그러니까 플린 신부가 여기서 나가면은 너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러니까 알로이시스가 십자가를 딱 쥐고서 난 지옥에 떨어지고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십자가라는 소재도 나중에 한번 다시 등장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교회의 윤리에 반하고 종교에 반하면서도 나는 너를 죽여야겠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 난 그렇게라도 십자가를 쳐야겠다. 참 괜찮은 소재였던 것 같아. 나중에 십자가가 다시 등장할 때도 효과가 좋았고.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구약 성서에서는 확실하게 동성애를 금지했던 게 맞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완벽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백부장? 하여튼 장군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자기 있었을 종을 때, 고쳐달라고 오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봐라. 그 종 다 나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자기의 남자 애인을 뜻하는 이야기였다고 하고 중이어지. 그래서 예수님도 별 언급 없이 장군이 로마 장군이었고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나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에 그거를 좋게 봐서 고쳐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의 죄가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탄을 받을 만해. 근데 그 사람이 권위자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일 때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 예수님도 동성애를 했다는 사람한테 돌 던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확실히 해석이 있지.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 죄를 지었으면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 굳이 왜 너가 나를 판단해서 나를 벌하려 하느냐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은 또 이 사람의 논리는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논리적으로 말은 돼. 하지만 나는 분해.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영화를 결말에 가서 끝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결국에는 그 신부가 승진을 하게 되고 결국 메릴 스트립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떠나게 되지만 메릴 스트립은 자신이 그 사람을 추궁할 때 거짓말을 했던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뒤가 구리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거부하고 이 학교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두려워서 이 학교를 떠나서 승진하는 자리로 떠났을 거다라는 논리로 영화를 끝을 내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스미스랑 명주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결말이고 내가 봤었던 결말이 자막을 내가 잘못 오해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승진을 받았다. 근데 결국에 신부직을 그만뒀다. 나는 그렇게 봤었거든. 왜냐면은 중간에 그만뒀다. 왜 그만뒀냐면은 내가 사실 거짓말을 했는데 얘가 그게 먹혀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그만두고 승진 자리로 갔다는 얘기였는데 난 아예 신부직을 때려쳤다고 봤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는 거야. 내가 이해했던 메릴 스트립이 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 내가 지금 한 명을 심판하고 한 명의 죄를 묻기 위해서 나 자신이 악마가 됐구나.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됐구나. 이런 느낌에 의한 그런 울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내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신이랑 멀어지면서 십자가를 쥐었지만 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까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서 눈이 멀었구나. 정말 신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고해성사를 받고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 거듭나는 게 신의 섭리로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 세계관으로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너 잘못했지,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욕을 먹어야 돼. 이런 입장인 거고. 그거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잘 되니까 그거에 빡치는 그 울음 플러스 또 뭐라 그랬지 아까?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플린 신부가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 잘 풀리고 영전을 하고 승진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 불만을 가져서 온 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까지 서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알로이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독해 보이잖아.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죽었어. 맞아. 원래 수녀가 아니야. 원래는 멀쩡하게 일반인의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행복한 시절도 있었을 거야. 근데 남편은 죽었고 전쟁은 일어났고 자기는 외딴 교구에서 독고다이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다른 학생들에게 경원시 당하고 수녀들이라든가 신부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한 신념, 가치관, 윤리 이런 거는 밀러 부인에게 모두 부정을 당해. 현실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런
굉장히 무력하고 고독한 상황이야. 처음에 풀린 신부가 뭐라 그랬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 모두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결속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 의심스러우면 얼마나 고독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딱 메릴 스트립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정말 얘는 마음 한켠에 의심이 있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자기 딴에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구를 했는데 정말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가서 얻은 결론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는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고 아무에게도 호소력이 없고 남성들로 이루어진 신부들은 자기 말에 전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얘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선 정말 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제임스 수녀라는 사람 자체도 알로이시스가 키우는 똘마니 같은 느낌이잖아. 병아리 수녀지. 근데 이런 초급자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에게라도 의존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게 참 절망적이다. 이게 참 잘 보여줬던 것 같아. 그나마도 처음에는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나는 항상 잘 때마다 찔리는데 너는 그렇지 않느냐. 너는 확신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뭐 앞에서 친구들이 뭐 내 생각을 갖다가 다 얘기한 것 같아서 효식이 이야기는 빠고 정훈 이야기가 나는 좀 마음에 들기는 하면서도 나는 뭐 추가적인 설명밖에 못하겠어. 그냥 마무리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두 명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좋거나 그런 거를 갖다 판단을 잘 못하겠어. 근데 알로시스 소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누누이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조별과제.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악마가 되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왜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몇 분까지 보내요? 자료조사 왜 안 보내요? PPT 왜 안 만들어요? 미리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쫀단 말이야. 그런 게 관습적인 게 좀 있어. 우리 방송에도 좀 그렇게 하라고. 뭐 어쩌라고? 왜? 많이 하잖아. 왜? 우리 방송에 왜? 뭐가 불만인데? 우리 방송에도 몇 분까지 풀로 놀리고 이런 걸 좀 하라고. 하잖아. 아니, 니네들보다 미리 올리잖아 이 사람아. 하기는 뭐래. 내가 전에 우리는 저희 방송 잠깐 얘기하고 플러스에 카톡에 올려요. 공유하자. 내가 한 5일 전에 플롯 올렸는데 방송하는 날 와가지고 야 너 플롯 안 올렸냐? 이러고. 한 번이잖아 한 한 번. 번 아니야. 한 번을 그랬어 한 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랬어. 한 번 그랬거든. 그래갖고 뭐 만나는 것도 야 몇 시에 만나냐 그러면은 뒤에 채팅 그 찾아보면 내가 몇 시에 올린다고 공지를 내렸어. 내가 그것도 보지도 않고 나한테 야 몇 시에 만나는지 왜 말을 안 해 이러는 거야. 이미 다 올렸는데 좀 악마가 되라고 차라리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할 말 있어? 얘기 계속할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뭘 어쨌든 간에야.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또 알로시스처럼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 나도 눈물 흘리고 싶어. 뭐해서 홍사구나.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싶다고. 왜 갑자기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가냐고. 갑자기 개그 코드로 가는 거야. 이거. 난 대학교 생활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현실 사회에서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나 반성하고 있다고. 울고 있었어. 저번에도 나도 울었단 말이야. 알겠어?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내가 알고. 너의 죄를 사하는 거야. 그래. 뭐야 이러면서 저번에도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게스트 모셔놓고. 진짜 왜 갑자기 진짜 눈물 나오려고 그러냐 진짜. 짜증난다 진짜. 나 진짜 황열만돼 그냥. 어쨌든 간에 악마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와. A든지 B든지 C든지 결과는 나와. 일단 조별 그걸 하면은.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나오지는 않거든. 확실하게 그런 게 안 나오잖아. 모두가 얘기하는 그 미국식 열린 결말. 그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첫 번째는 일단 두 배우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나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 종교 영화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이건 종교 영화기는 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립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나는 잘 표현했다고 봐.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까 전에 배경 설명을 해줬으니까 정훈이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영화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은 배경 지식 같은 거를 배제를 하고 본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별 4개고 오늘 또 몰려가는구나 그런 생각 든다. 끝나고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나 공지에다가 유유 좀 적어야 되겠어. 경품 적으면서 유유 좀 적어야 되겠다. 뭘 잘했다고 울어. 나 울고 싶어 지금. 이 사람아. 장난이야. 이 영화는 현대 사회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해.
현대사회라는 거는 그 이전에 전근대적인 사회와 비교하면은 불확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의심의 시대고.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칠게 얘기하자면 인생이 정해져 있었어. 아버지가 농민이면은 나도 농민이야. 맞아. 평생 농민으로서 살아가면 돼. 어느 시점에서 결혼하고 어느 시점에서 자식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뭐 환갑잔치하고 그리고 죽고 이런 인생의 루트가 다 결정돼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거는 그런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 윤리, 뭐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이었겠지. 신분도 다 정해져 있고 안정된 인생이었어. 그게 꼭 좋은 인생이다 나쁜 인생이다 말하기 전에 변화라는 게 없었단 말이지. 그렇지. 물론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했고 여러 가지 인생 풍파를 겪었지만 뭐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 근데 현대에선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일단 내가 살던 데에서 쭉 계속 사는 게 아니야. 고향은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항상 계속 얻어야 돼. 친구도 항상 바뀌어. 내가 사는 영역도 계속 바뀌어. 아버지와 나는 전혀 같은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좁아. 결국은 각자 고립된 개인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를 갈구하는데 이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지. 왜냐면 예전처럼 순박하게 종교를 믿거나 마을 공동체를 믿거나 윤리를 따르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졌거든.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신을 택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돼. 근데 그 선택들은 절대적이지 않아. 불안한 거야. 이 선택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 주식시장 같은 거지. 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상한가가 될지 하한가가 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제비뽑기한 이것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연히 우리에게 불안이 생기고 불확실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확신을 통해서 인생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실패하기 마련이야. 내가 가진 확신은 정말 얄팍한 것이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이거를 정말 이 다우트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알로이시스가 보여주는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 전통적인 교회 교육, 뿌리 깊이 내려온 카톨릭의 신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무력하게 전락한단 말이야. 그리고 영화 끝날 때까지 신은 전혀 응답해주지 않아. 여호와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영화야. 인간들끼리 투닥이다가 끝난단 말이지. 어떠한 확신도 얻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두 의심을 가진 채 고립되어 있어. 풀린 신부의 첫 번째 설교처럼.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상황을 잘 형상화했다고 생각해, 이 영화가. 기승전결도 참 좋았던 것 같고 별점을 주자면 4.5점. 최고점이네. 난 사실 이 영화가 아카데미를 못 받은 게 상당히 아쉬운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때 5개 부문 올라가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왜냐? 슬럼독 밀리언이어. 아 그거 때문에. 근데 난 이 영화가 슬럼독 밀리언이어보다 좋아. 나도 그건 공감하네. 트럼프보다. 나도 굉장히 괜찮게 봤고 한마디면 될 것 같아. 신은 공평하지 않다. 결국 메릴 스트랩이 운 것도 뭐 내가 해석하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운다라고 해석은 했지만 뭐 결국에는 누가 봐도 지탄받아야 될 행동을 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해서 잘 돼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의 부재에 대한 의문 때문에 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거잖아. 그런 거 있잖아. 스미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전날 플스방에서 11시까지 플스를 하다가 수능을 봤는데 야 너 오늘 무슨 얘랑 나랑 뭐 하나씩 깔려고 뭐 준비했냐? 고대 국어 교육과를 갔어. 아니 씨발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까는 게 아니야. 수능을 봐야 되는데 전날에 한참 게임을 했는데 막상 대학 결과는 고려대를 갔어. 이게 어떻게 공평하냐는 거야. 나는 그 전날에 학교 가서 자리도 보고 아 이 환경에 조금은 적응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래 결과를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너 오늘 나 공격하려고 작정했구나. 너 다음 시간 한번 보자 너. 아니 나도 야 나는 7번 본 사람이야 수능. 지금 나한테 수능 얘기 여기에다가 대고 이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 사람아. 전파 다 타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상관없어.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현실은 공평치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잘 돼. 이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또 잘 돼. 현실이 그래요. 특히나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가식 떠는 것 같고 근데 잘 돼. 이게 뭔 말이란 말이야. 이게 신은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내 생활은 더 이상해지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잘 되는 거는 다 무언가가 있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삶을 나 자신이 옥죄일 필요가 없더라고. 스미스도 마찬가지야. 스미스가 얼마나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지식이 있었으면 수능 전날 풀스방을 가서 그래요. 미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대를 가겠냐고.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수업을 하고 있잖아. 수업을 하고 있으면 아니 뭐 얘기를 하자면 그건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어. 하루 전일에 이거 공부해서 봐. 뭐해. 본인한테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절대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 누가 미쳤다고 수능 전날 프린스방에서 11시까지 프린스 하냐고.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관점이 다른 거라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나. 결국 그곳으로 가긴 했는데 그런 말로 난 맺고 싶고, 그래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뒤가 구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돼. 그래서 내가 배알이 골리고 내 마음이 아파. 현실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다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메시지를 던져줬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그런 고통에 대해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목표로 잘 달려왔으니까 그 효과적인 거는 너무나도 좋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지. 나는 모든 사람이 느낄 법한 그런 아픔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감히 정죄하기 위해서 신의 섭리를 벗어나서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이 사람을 정죄시키려고 했구나. 그거에 대한 울음이었더라면 더 예술적인 종교적인.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그 아픔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난 그렇게 느끼고 와 이 영화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두 배우가 만날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 에이미 아담스랑 만날 일이 있겠지. 근데 에이미 아담스랑 메릴 스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이 그건 너무 뻔하잖아 그거는. 아니 뭐 거기서 에이미 아담스가 이기면 아카데미 줘야 되는 거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뛰어넘을 수도 있지 뭐. 야, 줄리아 로버츠도 이기는데 뭐 에이미 아담스하고 못 이기는 거 있어? 별 몇 개인지는 못 들었다. 별 몇 개. 그래서 결국 상 못 탔잖아. 그래서 저는 난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우트는요. 기승전 고해성사. 오늘은 고해성사로 마치는. 제가 메릴 스트립 같네요 그냥. 느끼게 울고 싶었어요. 뭘 메릴 스트립 같아. 제가 메릴 스트립 같았어요. 관습은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 두 개로 밀렸어요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게스트 올 때 늦지 말라고 줘. 게스트 다음- 까지 말고 줘. 다음 시간에 한번 보자. 아, 다음 테스트 시간에. 공부해야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시게 될 게스트를 모시게 되는데 굉장히 특별하신 분입니다. 영화계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주셔서 참여하게 되셨는데, 영화 쪽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평소에 별명이 교수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우리 스 교수님과 새로 모시게 될 교수님과 아 교수님이요? 오늘도 뭔가 다우트 같은 접전을 다음 주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영화제에서도 내가 그런 애들 몇 명 봤는데. 벌써 까지 말라고. 그렇게 편견 갖고 게스트 모시는 거잖아. 아 왜 중간서부터 나고? 너 입맛 쩝쩝 다시는 게 사냥감을 찾는 그 눈빛이었어. 아 그래? 방금. 아 그랬어? 입을 쩝쩝 다시는데 아 역시 본능은 숨길 수가 없나 보네. 그런 애들 몇 명 봤는데 제대로 된 애 몇 명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나 하려던 별로 거잖아. 별로 못 이거 봤어. 봐, 게스트를 모시는데 그러지 좀 말라고. 다음 주가 기대돼요 아주 그냥. 야 그리고 내가 영화 딱 듣자마자 그게 느껴졌지. 한번 해보자. 뭘 해보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게스트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야, 니 얼마나 잘 이야기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한번 태도잖아. 들어가 보자. 그러지. 이 어떻게 해? 뭐야 도대체? 목적이 뭐야? 이게 미친. 물어뜯기? 아니 우리 방송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온 사람을 왜 괴롭히냐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죄송해요. 얘가 약간 그래요. 저희가 잘 보듬어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저희 방송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편견 갖지 말고 이렇게 저희가 아주 잘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드릴게요. 옆에 아무리 그 가시 방송이 있더라도. 뭘 가시방 내가 가시방송이요? 그럼 너 지금 야, 눈빛이 왜? 너를 노리는 내 눈빛이잖아. 아, 그래? 지금. 아 너무 드러난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잖아 지금. 예고는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네,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중구난방하긴 했지만 아주 괜찮은 영화 다우트 아직까지 못 보셨다면은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또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영화 다우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